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이 토토주쇼에 방문하셨는지 우리 강성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엄청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TV BJ 대상을 수상한 경제 분야 1위 BJ 그리고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설명왕입니다. 자, 얼마 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오기 3달 전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주가 의혹을 제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기 유튜버 인기 경제 유튜버 설명왕 테이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 16만 명 중에 이제 구독자 1명이 예,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요. 왜냐면 저는 자주 들어가서 봐요. 그래서 이제 생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테이버님이 이제 저 들어왔다고 한번 이렇게 아이디 하나 읽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너무 설명을 잘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테이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야 뭐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고 네. 그리고 뭐 투자하고 예.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투자도 하시고. 네. 요즘 또 투자 수익은 좀 어떠신지. 요즘에는 좀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예. 네, 일단은 빠지지는 않는데 뭐 딱히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이제 이름이 테이버잖아요. 본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활동명을 테이버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 이름이 김태형인데 김태형으로 하면은 이제 좀 헷갈리실 분들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주식을 누르면 나온다. 그래 네이버 같은 인간이다. 이 장명을 본인이 한 거예요? 주변에 좀 설문을 했죠. 예. 원래 별명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별명을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너무 잘 주셨다. 그래요. 오늘 뭐 저나 강성호 아나운서가 궁금한 거는 네.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얼마 전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적 발표 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가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주가 떨어지는 게 왜 떨어졌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뭐 중국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우리 테이버님은 엔비디아 이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났는데 조금 하락을 하긴 네. 했는데 이게 많이 빠졌냐 그러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500라고 하는 선을 터치를 했다가 좀 밀렸고 네. 이번에도 $500까지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배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PER 여기 100배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비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가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저가 매수 이해 가지고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하고 이제 같은 종씨거든요. 네. 황 씨가 있습니다. 빌황. 그쪽이죠. 네, 그쵸. 예. 황씨 뭐 많아요. 젠스망도 있고 빌황도 있고 많은데 그분이 내년 가이던스도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지금보다도.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지금 바라보는 분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접근해도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뷰에서는 1년 뒤에 PER 배수를 35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500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한 600에서 650, 높게는 한 7, 80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뒤에 주가를 그렇게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분할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딱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음 분기 혹은 내년도에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가장 좀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라고 부르는데 포모에 좀 휩쓸려 가지고 지금 당장 사야지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맞아요. 분할 매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개발한 AI 칩을 이제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은 좀 엔비디아와 겹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파일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용 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주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칩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관계사로 오픈AI가 있습니다. 오픈AI가 챗 GPT라는 거를 지금 출시해가지고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챗 GPT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클라우드 서버인 애저라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적용하는 CPU를 따로 또 설계를 해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는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성비라고 표현을 해요. 전성비. 전기를 얼마나 먹어서 결과를 얼마나 내느냐. 우리가 차량의 연비라고 볼 수 있는 예. 겁니다. 이 연비가 얼마나 좋은가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확보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결론을 낸다, 데이터를 낸다, AI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전기가 결국에는 연료거든요. 이게 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먹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반도체를 만들었느냐가 앞으로는 핵심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들이 본인들이 돌리는 AI 모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선두를 치고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샘 올턴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해서 MS로 옮긴다고 했을 때 MS 주가가 좀 반짝 상승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MS 주가 지금 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가총액 1등이 누가 될 거냐. 그렇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만년 2등이었어요. 그런데 만년 2등에서 앞으로 5년 혹은 길게는 10년 동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AI라는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에서 많은 데이터를 또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이점이 있다라고 또 강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AI 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아주 좀 역동적인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샘 알트만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샘 알트만이 주말 사이, 지난 주말 사이죠. 뭐 퇴사를 당했다, 잘렸다 해서 다시 뭐 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했다라는 이런 썰이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오픈 AI가 관계사였어요. 그리고는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향력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이사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친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영향력이 더 세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그 이사회에서는 챗 GPT라는 거를 상용화, 유료화하는데 조금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더 돈을 벌기 위한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도 이득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점에서 애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미국에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 이야기도 좀 궁금한 거는 예. 애플은 사실 AI에 대해서 너무 좀 방어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가면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내년부터 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AI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데 애플도 그럼 나중에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면은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일단 AI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대화형 AI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애플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전부터도 애플이 되게 보수적인 혁신을 이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애플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시장에서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지금 내년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우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VR 나옵니다. 네, 이제 맞아요. 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손짓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시리를 부르면서
뭔가로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에어팟이라고 부르는 네. 거, 그리고 앞으로 쓰게 될 것들, 비전 프로라고 부르는 이런 제품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어떤 경험을, 어떤 UI를 제공할 거냐가 앞으로 애플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마소는 GPT를 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네. 애플은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VR 기기 끼고 네. 이제 진짜 AI 서비스가 거기서 돼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마이너 리포트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진짜 말 그대로 뭐 아이언맨처럼 네. 부르면 나오고 데이터가 앞에서 그렇게 되는 시기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이게 그 요번에 샘 올트만과 이사회하고 싸운 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쪽 반대에서는 그냥 기술 개발을 해보고 도덕은 나중에 보자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정치권 이슈로 가서 제동을 걸면 혹시 이게 또 주가 흐름에 좀 제동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 포인트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우리가 AI라는 단어 혹은 GPT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AI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모든 회사가 GPT를 개발하겠다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게 올해 초였고요. 그러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픈AI 사태 때 딱 등장한 단어는 AGI라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우리가 좀 더 인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산력을 갖춘 AI다. 예.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해진 AI라는 표현을 AGI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제가 기억할 로이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요게 하나 그 오픈 AI의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GI를 개발하는 특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상황이고 요 상황을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인권이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는 AI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또 한번 대두가 될 거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다루게 되면은 또 한번 우리는 규제라는 걸 맞게 되겠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을 규제를 한다, 통신을 규제한다 이러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GI의 등장과 함께 정부가 어떻게 규제안을 들고 나오느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AI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는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또 사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가는 주가에 또 제동 허들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실제로 네. 그 AI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의 수출을 막았다라는 점도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막은 이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전에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AI 반도체를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이런 걸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우려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또 AI 훈풍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이번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주제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와 동조하는 국내 증시 향방은. 그래요. 사실 뭐 국내 증시는 뭐 미국 증시를 또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의 연말까지 우리나라 증시 그닥 뭐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내년도 어찌 전망 자체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AI 반도체 얘기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몰려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도에도 좀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 외에 있는 섹터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수를 보시면은 1년 내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스닥은 올해 들어가지고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금 그와 반대되는 혹은 그와 비교되는 S&P 500이라는 지수는 생각보다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AI 따라가는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내년에도. 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바로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은 반복되지 않을까.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내년도 전망이 나왔는데 상반됐어요. 상반이 되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좋게 보고 모건 스탠리는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이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회사 내에서도 네.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내에서도 긍정론자가 있고 그게 부정론자가 아니죠.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날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헤드라인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P 500이라는 지수가 미국에 있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혹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년도 뷰에서는 이 정도 이제 격차가 납니다. 바닥으로는 4천 중반대. 4천 중반. 위로는 5천 정도를 얘기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미국 증시 S&P 500을 보시면은 4,5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그대로 갈 거다.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내년도에는 10% 정도 올라갈 거다.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이슈를 아직까지 우리가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 혹은 그럼에도 AI가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 경기 전망,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요새 미국 주식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목, 뭐 엔비디아부터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쭉 한 10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고점 라인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뜻 지금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보는 게 낫겠죠. 일단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갈 건가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시결로는 조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제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리드, 탐욕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피어인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다. 그리고는 그리디한 상황에서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더 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스닥 지수를 보시더라도 전고점 혹은 역사적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신고가를 쓰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M7이라고 불리는 네. 말 그대로 테크 기업들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를 환호시키고는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눌려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을 보시면은 역사적 PER에서 매우 높은 밴드 상단 혹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고평가라고 불릴 만하고 지금 당장 3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과거 보시면은 한 25배에서 30배 정도가 역사적으로 받았던 평균 PER이고요. 지금은 오픈 AI 때문에 혹은 뭐 이런 샘 알트만 이슈 때문에 좀 더 올라와서 36까지 올라갔습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내후년도에 35배 정도의 이제 PER을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3배 성장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적절하다. 4배 성장을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제일 핵심은 결국 기준금리입니다. 금리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10년물 채권 금리, 장기 채권 금리 보시면은 5%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다음에 이 4.4%까지 내려온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도 혹은 시장을 바라보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도 4.4%면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5.5%입니다. 그리고는 연준은 내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게 채권이라는 거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불립니다. 네. 내가 투자를 하면은 원금을 빼지 않는 이상 네. 만기까지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채권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심지어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 경기 침체 배팅을 채권 시장에서 아주 세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못 내려간다. 말 그대로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투자는 수익을 보는데 돈을 더 못 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짝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증시는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휴장이었던 목요일 날 채권 금리가 좀 올라왔고요. 어제도 채권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기업의 실적이 좋냐, 내년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채권 시장이 빠지면 주식 시장도 빠진다. 채권 시장이 오르면
주식시장도 오른다라는 매크로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서 나스닥이 비싸네. 그런데 채권이 빠지네. 주식도 좀 빼야겠구나 하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이 얇아진 수급, 지금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얇아진 수급이라고 하는 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이 흔들림에 지금 살까 하면은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 보니 더 못 가고 빠지면은 좀 이따 사야지 나는 지금 수익 중인데 좀 팔아야지 하면은 좀 급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고금리의 영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테이버님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는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12월 FOMC가 이제 12월 둘째 주 네, 이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매일매일 말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고용 시장입니다. 고용시장. 네. 근데 그렇기 그게 때문에 계속 좀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업률이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좀 이거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갑자기.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튀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버티다가 파산을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대량의 해고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다가도 이게 내가 사업을 확장을 안 하더라도 일단 버텨보자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좀 대량 해고, 대량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 올라가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3월 혹은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나오는 이번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에 만약에 실업률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때도 마냥 말이 금리 인하지 주식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안 좋아져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안 해준다네? 그럼 우리 다 팔아야겠네?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혹시나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요것 때문에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제 연준이 좀 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주면은 시장은 좀 더 빠르게 환호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연준이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은 하다가 쿵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증시가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우리가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면 그렇죠. 어떤 섹터를 보는지 우리 테이버님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 저는 내년도에는 세 가지만 보시면 딱 세 된다고 가지만 보면 돼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 네. 금리 인하에서는 결국 채권 투자가 될 겁니다. 이제 보수적 투자자는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계속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는 반도체 대형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테크 기업들 내년에도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여기 뭐 미모의 여성분도 나와 계시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환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K-팝? 다이어트죠. 아니 다이어트. 가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K-팝 예.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같은 다이어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고 생산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일본에도 진출을 했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나와보면 누구나 한 번은 맞아보고 싶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까지도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결국 다이어트 약물이 될 거다. 일단은 채권 쪽 바라보고 반도체 바라보고 다이어트 쪽 이쪽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박철수 매니저님이 끝으로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마디만 또 질문 좀 해주시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미국 얘기를 많이 네, 했고 예. 그 전에 우리 한국 주식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뭐냐면 유럽 쪽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글로벌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신흥국 쪽이 더 그쪽이? 성장성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우리는 내년에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적인 측면은 저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년도에 달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은 패시브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네. 최근에는 중국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빅테크도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배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거침없이 설명 너무 잘하시죠? 네. 거의 뭐 AI 기계인 줄 알았어요.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합니다. 예. 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금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고금리는 우리가 투자가 됐든 그리고는 주변 경기 환경이 됐든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금리에는 내가 투자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는 금리가 떨어지고 난 뒤에 혹은 우리가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잃지 않는 투자를 중심으로 좀 더 확실한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 투자를 해서 모두들 스트레스 없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테이버님 보내드리면서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